통계청이 지난주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줄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소득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가계 소득 조사, 가계 동향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20% 저소득층의 월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7.7%가 줄었고요.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10.4%가 늘었습니다. 기준점을 작년 4,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5분기는 2.2% 소득이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1,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7.7%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와 실제 삶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1, 4분기 소득 5분위, 즉 상위 20% 처분 가능 소득이 작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데 비해서요. 소득 1분위, 즉 하위 20%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의 소득 배율, 즉 5분위와 1분위의 차이 비율을 봤을 때 5.80, 이게 작년 4, 4분기에 5.95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큰 격차 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 조사 결과를 놓고도요, 민주당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라고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균액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즉 소득 21%부터 80%대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올라갔으니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평균값은 올랐지만 정작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은 1분위, 즉 하위 20%인데 이들의 소득은 줄었으니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분위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고 5분위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이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 소득에 포함되는 게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등이 있는데 소득 5분위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 기초연금만 작년 4월, 이번 4월부터 5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2, 4분기 가계소득 통계에서는 5분위의 소득이 약간 더 증가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여전히 1분위와 5분위 간의 격차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가구 소득이 줄고 또 고용도 줄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할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정책 방향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레이팅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 최저임금에 민감한 음식 숙박업종이나 부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사업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경제부총리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거라는 암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OECD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은 이제 좀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체계 이원화를 추진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체계 안에서 내년에 임금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처리될 민생 법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라는 건데 그 요지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만 참여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주면 결정위원회에서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참여 인원들을 노조와 사용자 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 당사자의 결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결정 방향이고 큰 틀에서 이 결정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큰 틀에서 변함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